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탑 22, 그러니까 22개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편에 11개, 2편에 11개씩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먼저 말하기 앞서 미국장이 지금 새벽에 꽤나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5%가 하락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이평선 추세 라인 또 한번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하셔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코스피 코스닥이 개파락하면서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매매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렸던 거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금 일단 오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피드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데브 시스터즈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정이 있으면서 지금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이 지지 라인이 명확하게 45,000원대 있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거래일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21선과 어느 정도 겹쳐져 있으면서 살짝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거래일 역시나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0원 기준으로 잠깐 빠졌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꼭 봐주시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은 파인텍입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오곤 있지만 요 구간 대략 1158원대 요 구간을 다시 한번 살짝 돌파하면서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요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빠졌을 때는 요 21선 지지가 있는지 요 포인트들 계속해서 보시고 그리고 지니너스 요것도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이렇게 버텨주면 좋았는데 이 양봉의 종가 가격을 이탈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럼 더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지지 라인은 지금 위치에서 명확하게 4,340원 61선과 함께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 이탈하면 요거는 당분간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고 버텨주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UTI입니다. UT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때 말씀드렸죠. 요 조정 후에 지금 요 박스권 지키면 반등 흐름 있다. 왜냐면 아래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고 횡보하다가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왔죠. 목요일 날 이렇게 15% 급등을 했고 마지막 거래일에도 6% 아주 좋은 상승 나왔다는 거. 이런 흐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상승한 이후로 그리고 꽤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 상승했을 때 시초가 가격을 지켜줬을 때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지켜주면서 마지막 거래일은 이렇게 13% 급등했다가 지금은 윗골이 길게 달고 1.5% 거의 보합권까지 빠진 흐름에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이게 끝난 흐름인지 아니면 이런 거 다시 윗골이 달고 매집하고 다시 올리는 흐름인지 이제는 약간 좀 애매하게 됐죠. 왜냐면 윗골이 길게 달았을 때 고점에서 한번 강한 매도를 한번 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뭐 100%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의미 있는 조정이 있은 후에 한번 강하게 올리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거. 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센서뷰입니다. 센서뷰도 제가 요거는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목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점점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흐름을 돌리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음봉 두 개 나오면서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명확한 지지는 5,000원 정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5,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LNK 바이오 이것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있는데 거래량상 봤을 때는 재상승의 흐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시초가 지금 9,760원 잘 버텨주는 모습이 있는데 9,760원 이탈하면 요것도 단기간 또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21선 9,760원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추세 라인 따라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지온 같은 경우에도 요 박스권 라인 상단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번 추세를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 이렇게 아주 정석적인 모습이죠. 옛날 어떻게 보면 고전 패턴이라 할 수 있는데 장대 양봉 띄우고 횡보 구간 만들고 다시 한번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띄우고 횡보 구간 만들고 요런 흐름인데, 지금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횡보보다는 약간 5일선을 따라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음봉이 나왔고 지금 5일선을 살짝 이탈할까 하는 요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요런 아래 구간에서의 세력의 매집과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만약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온다면 역시나 요런 구간들 85,300원대 이런 구간까지 혹시나 조정하면 이럴 때 21선 지지, 지금 점점 올라가겠지만 21선 지지와 요 수평 지지 85,300원 요 구간을 보면서 한번 매수 타점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에코프로를 제가 요거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꽤나 큰 반등이 있었고 2차 전지 쪽에서 좋은 흐름이 있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요거 에코프로는 점점 빠지고 있고, 결국에는 요 추세 라인을 제가 이쁘게 그려놨는데, 추세 라인까지 지금 금요일날 시장이 꽤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1.5%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요거 결국에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하락하면서 요것도 더 하락하겠죠.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그러면 결국에는 요 앞에 지지 가격 대략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82만 원까지는 조정을 받고 121선과 함께 버틸 수 있는지 요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점점 하락폭이 강해지고 있고, 이제 90만 원을 다음 거래를 바로 넘기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차트예요. 추세가 많이 무너졌고 좋은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가 강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 RS30선 지금 밑으로 빠진 지 대략 한 일주일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는 약한 모습, 지금 RSI 수치가 11.7로 정말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거를 확인하죠. 하지만 과매도 구간 바로 접어들었다고 바로 올라온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만 봐도 과매수 구간을 거의 이런 구간들 대략 한 달 반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이렇게 지금 횡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올라갔던 만큼 이런 것도 과매도 구간이 계속 이어지면서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확한 지지는 한번 82만 원에 있는데, 요까지 혹시나 빠진다면 다시 한번 짧게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거를 조금 피드백을 오래 했는데, 한번 오늘 생각한 제가 탑 22 중에 11개 종목 1편입니다. 1편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계속 강조하지만 나스닥이 1.5%가 지금 빠졌다는 것을 꼭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종목은 TF입니다. TFE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부터 정말 강한 상승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게 언제 꺾일지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최근에는 꺾이고 있고, 지금 21선 지지와 수평 지지가 명확하게 31,000원대 요 구간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6%꽤 큰 하락이 있었는데, 요것도 일단은 다음 거래일에 결국에는 갭 하락하면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탈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수평 지지 가격 라인을 한번 확인한다면 명확하게 27,000원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27,000원과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61선의 지지가 겹치는 부분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당장 다음 거래일에는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21선 수평 지지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요 가격대 27,000원대를 한번 포인트로 보시면서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점에서부터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었고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는 추세에서 제가 요 구간 돌파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음 거래일에 5일선, 21선, 61선 살짝 이탈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명확한 지지 라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34,800원에 있습니다. 34,800원 요 구간을 다시 한번 지켜주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다음 거래일에는 요 삼각 수렴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분명히 좋지 않은 패턴이라는 게 보이니까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한번 34,800원대까지 빠졌을 때, 만약 더 빠진다 이러면 당연히 매수해서는 안 되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61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타이밍이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일단은 다음 거래일에는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들. 다음은 PSK 홀딩스입니다. 반도체 관련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다는 거, 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SK 홀딩스도 이렇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돌파했을 때 제가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거래일은 3.7% 약간 아쉽게 마무리했고, 다음 거래일에도 지금 역시나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는데 버텨줘야 될 구간이 27,200원대 혹은 더 빠졌을 때 지금 내려오고 있는 61선, 대략 61선이 점점 올라오고 있으니까 추세 라인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대략 26,000원, 26,000원까지 수평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으니까 1차 지지 27,200원, 그리고 2차 지지는 25,900원쯤에 있다. 이런 포인트 보시고 지지 반등, 지지 반등 이런 포인트들 지지 가격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도 요 앞에 지금 거래량을 요 구간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대략 한 28만 원대, 27만 8천 원대였는데 강하게 상승한 이후로 약간 아래 위로 흔들다가 지금은 음봉으로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스닥이 빠진 흐름까지 고려해 본다면 대략 한 28만 원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 그리고 지금 장대 양봉 시초가 구간이 대략 한 28만 천 원대네요. 그러면 대략 한 28만 원에서 죄송합니다. 27만 9천 원에서 대략 한 28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냥 28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요 지지 굉장히 명확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 이유가 명확한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버티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포인트고,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셈스입니다. 아셈스도 이것도 사실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권을 점점 다지면서 윗꼬리 두 번 달면서도 캔들이 올라가는 매집봉 형상을 만들어냈고, 장대 양봉일 때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과하게 빠진 흐름이 분명히 있지만 명확한 지지 라인은 21선과 함께 7,600원대, 거의 조정을 거의 끝까지 받은 느낌이죠. 요 구간에서 7,6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요 앞에 고점 라인 단기적으로 8,700원대까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61선 저항 받았는데 이번에 61선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여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비올입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라인이 일단은 정말 강했던 종목이죠. 정말 강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고점도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이 추세를 돌려내는 부분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121선에서 한번 살짝 이탈을 했지만 수평 지지 라인과 함께 121선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명확한 지지가 6,590원, 만약에 6,590원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는 요 아래 구간까지 241선까지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590원대를 대략 6,600원 보면 되겠죠. 6,600원을 지켜낸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요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위에 있는 61선, 21선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을 때 크게 추세 돌림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으로 향해 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요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 ST입니다. 동아 S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정말 장대 양봉 조정, 그 다음에 요 앞에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3.3% 밀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도 5일선에 걸려있는 부분과 명확한 세력 진입의 모습을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간 N자 파동 만들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68,900원 재돌파가 나올 때는 요번에는 정말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요 가격대 다시 돌파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요 포인트 한번 봐주시고, 만약 조정이 더 강하게 나왔을 때 요거는 쉽지 않게 이 위치에서 조정 나오면 약간 더 재미없어지지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수평 지지 라인 대략 65,000원 올라오고 있는 21선 이런 포인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 리바트입니다.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 조정, 상승 정확히 이 패턴으로 갔고 최근에 241선 이전에 한번 241선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살짝 돌파하면서 이제는 올라가는구나 긍정적인 모습 보였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살짝 눌러줬죠. 그럼 241선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대 8,550원대 요 구간을 버텨주면서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다음 거래일에 꼭 체크해 보시고 요거 만약 다시 한번 241선 이탈한다 그러면 조금 재미없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더 빠졌을 때 지금 21선 121선 21선, 61선, 121선이 거의 겹쳐져 있는 가격대. 뭐 21선은 살짝 더 올라오겠지만 딱 한 8,050원, 8,000원대 보면 되겠죠? 그럼 8,000원대까지 한번 더 눌러준다. 이런 모습 났을 때 한번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점 다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추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지금 약간은 100%는 아닌 구간입니다. 일단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을 낮아지는 추세를 제가 그렸고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이라는 게 보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평선 21선 21선, 121선, 61선 거의 겹쳐져 있는 구간을 이렇게 올라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본 거고 하지만 다음 거래일에 요거 나스닥 조정이 약간 뼈 아플 수 있는데 만약에 음봉이 한번 크게 나온다면 요 이평선 라인들 한 번에 또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겠죠. 그러면 약간 추세가 꺾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지 라인은 요 추세 라인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대략 4천 요 구간까지 고려해 본다면 한 4,500원대에 명확한 지지가 분명히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요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초가까지 생각한다면 대략 4,570원 요 구간까지 만약 이탈했을 때 그냥 단기 이탈을 했을 때 4,570원을 이탈한다. 그럼 요거는 다시 한번 추세로 빠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더 빠졌을 때 3,570원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만 일단 명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 구간은 아직 조금 더 고려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지오 엘리먼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KG 모빌리티입니다.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렇게 다시 정지가 풀리고 나서 한번 시세를 크게 주고 지금 바닥까지 쭉 빠졌죠. 그리고 바닥까지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을 만들어주는 형상 그리고 고점 라인도 명확하게 하면서 요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살짝 요 구간 8,920원을 돌파하면서 5일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었네요. 요 구간 대략 마이너스 9.9%까지 하락을 했지만 요 21선 지지받으면서 보합권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2.8% 약간 아쉽게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더 조정이 나온다면 명확한 지지 구간은 제가 봤을 때 8,920원이거든요. 21선도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8,920원 만약 이탈한다 이러면 약간 흐름이 조금 재미없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8,92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음 거래일에 다시 한번 1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바로 위에 있는 지금 241선 요 가격대 11,400원 요 가격대까지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런 박스권은 명확한 세력의 컨트롤 그리고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지오 엘리먼트도 이렇게 지금 쌍봉 그리고 지금 추세 라인이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점점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요 구간 61선까지 돌파하면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종목도 지금 결국에는 내일 조정이 나올 텐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할 때 13,000원대를 버텨주는지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13,000원대 버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만약 13,000원대 버티지 못하고 빠지는 흐름이다. 그러면 요것도 결국에는 추세가 당분간은 꺾일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아래 지지 라인 13,000원 그리고 12,550원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